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국민TV 국민라디오 18시간 투개표 특별방송. 풀뿌리 민주주의 당신의 손으로. 애국 시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료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딴지 라디오와 국민 라디오 그리고 팟빵이 공동 기획한 18시간 투개표 특별방송 제11부. 저는 노래하는 음주시인 손병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소리가 안 들리는 것 같은데요? 예. 다시. 예. 안녕하세요. 저는 물뚝심성입니다. 네. 엉망이네요. 네, 예. 그렇죠, 네. 한번 뒤돌아보세요. 예. 루소가 얘기했대요. 투표할 때만 국민은 주권자가 된다. 사실 선거가 목전이니까 전관 예우 총리를 날리고 국정조사도 받아들이고 눈물 흘리는 쇼도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제 마지막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그 주권자 노릇을 하기 위해서 존재감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말이죠. 이 대본 보면서 방송하려니까 되게 어색하다. 감개무량하기도 하고요. 네. 잠시 후 2시간 뒤에 출구조사가 발표되고요. 2010년에 이어서 이번에도 방송 3사가 함께 하죠. 3사가 함께 조직한 방송사 공동예측조사위원회에서 출구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번 출구조사는 정확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사전투표가 이만큼 빠졌기 있었으니까. 때문에 그때는 출구조사를 못 했거든요. 네네. 총 648개 투표소에서 조사원 3,300명, 감독관 200명, 집계원 211명이 투입된다고 하지만 네. 결과는 부정확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처음 출구조사가 도입된 것이 1990년대 중반이고 그런데 각 방송사별로 언론사별로 출구조사를 해서 정확도가 많이 떨어져서 원성이 자자하다가 2010년에 방송 3사가 통합이 돼서 꽤나 적중률이 높았어요. 그죠? 그렇죠. 예. 그때는 16개 시도 광역단체장 전체와 15시도 교육감 당선자 예측에 성공했다고 하는데 2010년에 예, 이번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죠.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계속 바뀌고 있으니까 네네. 매번 정확한 출구조사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네. 그렇다고 또 개표 과정을 지켜보는 스릴이 더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사실 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결과가 바로 빵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럼요. 네네.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옆에 계시는 변현주 PD께서 6.4 지방선거 투표율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후 4시 현재 사전투표를 포함한 제6회 지방선거 투표율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국 투표율부터 보시겠습니다. 사전투표율과 합산해 49.1%입니다. 시도별로는 전남 지역이 59.7%로 동시간대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고 대구는 44.7%로 가장 낮은 투표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대 격전지인 서울시는 현재 49.6%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격전지인 부산은 47.4%, 인천 46.1%, 광주는 49.2%, 경기 45.6%, 강원은 56.5%입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제 도입과 함께 현재 투표율 추세를 감안하면 오늘 오후 6시 투표 마감 시 당초 기대를 모았던 60%에는 못 미치겠지만 4년 전 지방선거보다 높은 50%대 중후반의 투표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투표 야외 활동을 즐기려는 노년, 중장년층과 투표일에도 일터에 나서는 직장인들이 줄을 이뤘습니다.
그러나 오후부터는 선거 참여율이 저조했던 20, 30대 유권자들의 투표가 크게 늘었습니다. 이번 선거는 지난 2010년과 비슷하게 두 차례에 걸쳐 3장과 4장씩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한편 경찰은 투표 시작과 동시에 최상위 비상령인 가포 비상을 발령해 선거 치안 확보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투표소 주변에서 거점 근무나 순찰을 하고 투표함 회송 노선에서는 무장 경찰관을 차량에 동승시킬 방침입니다. 오늘 대구 지역에서 모 양로원 거주 노인들이 미신고 차량을 이용해 투표소로 이동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지역 선거관리위원회가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대구 수성구 선관위에 따르면 오늘 오전 9시 30분을 전후해 수성구 소재 한 양로원에서 생활하는 노인 30여 명이 거동 불편자를 위한 신고 차량이 아닌 일반 차량에 탑승해 인근 투표소를 찾아 투표를 마쳤습니다. 이에 대해 투표소에 있던 정당 참관인이 이의를 제기했고 선관위 관계자가 현장에 출동해 미신고 차량을 이용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서울 중학동 일본 대사관 앞 평화로에서는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 집회가 어김없이 열렸습니다. 오늘 열린 1129차 집회에서 시민 800여 명이 참석해 일본의 사죄를 촉구했습니다. 집회 현장에는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길원옥 할머니도 나와 위안부 소녀상의 옆자리를 지켰습니다. 한편 대전과 충남 지역 일부 후보들이 선거운동을 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투표 당일 선거운동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오늘 투표가 진행 중인 대전시 서구 갈마동 투표소 인근에 대전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A 후보와 B 후보는 본인의 사진과 이름이 들어간 현수막을 걸어놓고 있습니다. 또 선거 당일 투표 동료를 빙자해 지지를 호소하는 일부 후보자도 있습니다. 대덕구청장 선거에 출마한 한 후보자는 후보 투표 동료 문자를 보내면서 함께 기쁨을 나누고 싶다는 등 표를 호소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유권자들에게 전송했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는 하늘이 개면서 기온도 크게 올랐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9도, 광주 27도 등으로 어제보다 8도 정도 높습니다. 하지만 일부 남부 지방에서는 비가 오고 기온도 낮은 곳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이번 선거 말이죠. 관전 포인트라고나 할까요? 예, 정치평론가, 물론, 선거 결과 예측에는 별로 신뢰성이 있다고 하는 얘기 못 들었습니다만, 네, 그때 정치부장이시니까.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이번?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다고 여기 적혀 있긴 한데. 포인트 맞죠? 네. 일단은, 모든 선거가 그렇지만, 예. 그, 수도권이 가장 중요하죠. 예, 수도권. 예, 그, 수도권이 뭐 전국 인구의 반을 네. 갖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항상 그 선거 결과도 네. 수도권의 결과가 전국의 판세를 좌우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뭐 정확히 뭐 좁게 얘기하면은 서울, 경기, 인천. 그렇죠. 그 정도. 예. 예, 예. 서울, 경기, 인천의 광역단체장 선거도 그렇지만, 네. 서울의 구청장 선거라든가 네. 이런 굉장히 그 광역단체장 선거와 맞물려서 네, 네. 더 중요한 변수를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네, 네. 이럴 경우에 이제 보통 새누리당은 그 수도권에서 항상 불리한 입장이었거든요. 아, 그런가요? 예, 그렇죠. 이제 뭐 기존에도 서울시 특별시장, 뭐 인천광역시장들이 네. 다 민주당 소속이었고, 네. 새누리당은 어떻게든 이제 뺏어오겠다라는 네. 입장이고, 이번에 그 경기도지사 선거에 굉장히 많은 투입을 한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계속 새누리당 그리고 그 전신인 한나라당이 계속 하지 않았었나요? 뭐 그런 면은 있습니다. 네네. 예. 그 임창열 지사 이후로는 계속 그랬던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예. 근데 서울은 그 대신에 지난 지방선거에서 네. 시장뿐 아니라 구청장까지 싹쓸이를 당해가지고. 그렇죠. 그때 네. 그게 충격적이었습니다.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일단 시장은 그렇게 됐다고 치고, 네, 치고 구청장 중에서 한 서너 개 빼놓고는 그렇죠. 다 예. 민주당이 했었죠. 그렇게 네. 되면은 이제 전체 그 서울의 네. 그 지자체 행정이 네. 다 그 박원순 전 시장을 중심으로 돌아가게 됐고. 네, 네.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서울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네. 그 중앙정부와 따로 놀게 되는,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그렇군요.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그렇군요. 그런 이제 그 국정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도 구청장 이렇게 후보들이 예. 그 새정치민주연합 그 구청장 후보들이 현 구청장들이 이 박원순을 지켜주세요라고 이렇게 1인 시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렇죠? 예. 그건 좀 약간 민망했죠. 예. 예. 그다음에 또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요? 그냥 저는 이제 그
이런 지방선거, 지자체 선거와 중앙정치를 연결하는 거에 대해서는 네네. 원칙적으로는 별로 이렇게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보고 있지만 네네. 현실적으로는 이런 지자체장, 특히 광역단체장 선거는 향후 대권으로 가는 어떤 징검다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뭐 흔히 말하는 그 선정적인 보도에서 흔히 말하는 잠룡들이 어떤 행보를 가게 되는가. 아, 네네. 뭐 이런 것 때문에도 관심이 약간 주목이 되죠. 네. 예. 예를 들어서 서울시장을 박원순 전 시장이 이번에 또 한 번 더 하게 된다. 네. 그렇게 되면 야권의 확실한 차기 대선 주자로 자리를 매김하게 되는 겁니다. 하긴 뭐 전임 이명박 대통령도 별로 뭐 언급하는 게 즐겁지는 않아요. 네, 저도. 네, 예, 그래도 서울시장을 성공적으로 했다고 포장을 하고서 그 대권과도에 진입한 거 아니겠어요? 서울시장뿐 아니라 네. 지금 야권에서 거론되는 네. 그 차기 대권 주자들은 다 광역단체장에 몰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박원순 시장도 그렇고 네. 안희정 도지사도 그렇고 네네. 뭐 이런 분들이 과연 이제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인가. 네네. 다들 이제 지금 재선에 도전을 하고 있는데 하긴. 무사히 당선된다면은 순조로운 행보를 가게 되겠지만 예. 낙선하게 되는 경우는 굉장한 타격을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정몽준 후보도 그렇게 결사적으로. 그럼요. 예. 예, 하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몽준 후보가 네. 서울시 시장 하고 싶어서 나왔겠습니까? 그렇죠.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뭐, 저는 뭐 평론가는 아닙니다만, 이번 선거, 박원순 후보의 선거 운동을 가장 열심히 해준 그런 분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예. 그건 제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상하게 우리나라 정치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네. 지역별로 그 지역이 딱 나뉘어 있는 네. 그 지역 구도가 강화되고 있는 그런 추세였습니다. 예. 지방선거에서 항상 그런 게 보여지는 게 각 정당별로 자신들의 텃밭을 지킬 수 있겠는가. 네. 예를 들어 새누리당 같으면 이제 영남 지역을 수성할 수 있는가. 네. 뭐 경북도지사, 경남도지사, 대구시장, 네. 부산시장 네. 이런 자리들이죠. 역시 마찬가지로 그 새정치민주연합 입장에서도 네. 자신들의 텃밭인 호남 지역을 무사히 지킬 수 있는가. 네네. 여기에 이제 근래 들어서 조금씩 균열이 가고 있는 저는 그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거든요. 특히 지금 예. 대구랑 부산에서 상당한 그 의회 결과를 그렇죠. 이렇게 기대를 하기도 하고 있죠. 대구나 부산 같은 경우에는 네. 굳이 야권의 후보가 당선되지 않더라도 네. 그 의미 있는 득표율을 보인다면은 차기 지방선거나 차기 총선에서는 굉장히 큰 변화가 생기기 마련이죠. 한편 광주에서는 지금 전략공천한 그런 후보와 그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의 그렇죠. 그 내분 상황이죠. 네네네. 사실은 네네. 그거로 인해서 무소속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고, 네네. 예. 이럴 경우에 그러니까 그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네. 우리 사회를 오랜 시간 동안 뒤덮고 있던 지역 구도가 조금씩 깨지기 시작한다. 네. 뭐 그런 그 바람직한 현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예.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교육감 선거는 정말 야. 교육감 선거는 참 재밌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유권자 여러분들이 교육감 선거에 관심이 없어요. 네. 예. 관심이 없는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번호를 잘 뽑은 사람이 당선되던 그런 로또 선거 같은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아, 예전엔 그랬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남 지방에서 뭐 기호 1번을 받고 선거에 임하게 되면 무조건 당선된다. 네네네. 또 반대 뭐 이쪽에서는 2번 달고 2번, 나가면 네. 당선된다. 그런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 아마 오늘 이미 많은 분들이 가서 보고 오셨겠지만 네. 교호 투표제라고 해서 교육감 선거에서 아예 기호를 없애버렸습니다. 예. 뭐 그런 식으로. 그리고 후보자도 다른 후보자들은 위에서부터 1번, 2번, 3번 차례대로 쭉 써 있는데 교육감 선거는 세로로 써 있죠. 네. 그러면서 순서가 지역마다 이렇게 랜덤하게 바뀌는 네네. 그런 걸 그쪽 용어로 이제 교호 투표제라고 합니다. 네. 그게 적용되었기 때문에 요번 교육감 선거의 그 결과는 참 궁금하죠. 네. 어떻게 나올지. 특히 서울시 교육감은 막판에 예. 여러 변수들이 요동쳐서 좀 민망한 일입니다. 민망하죠. 예. 교육적으로 매우 그 교육감 선거가 어떻게 가장 교육에 안 좋은 일이 벌어지는지. 예, 교육도 반면교사도 교육의 일종이죠. 뭐 그렇죠. 예, 더군다나 어저께는 부흥회 하겠다는 그런 포스. 네. 그 여러 패러디도 올라왔습니다만 예, 아마 맞습니다. 그 지난 지방선거 때 오세이돈의 버금가는 예. 엄청난 그 패러디가 쏟아졌어요. 뭐 저도 많이 봤는데요. 네네. 뭐 그중에 저도 하나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만드셨어요? 그냥 뭐 저는 이제 그래픽 디자인을 못하니까 아, 예. 그냥 말로만. 뭐 임재범 씨 노래를 부르는 장면 아니냐. 아, 뭐 예. 이런 식으로 예. 이제 하나 해서 같이 넣기도 했죠. 예, 여러분. 예. 예. 그렇군요. 그리고 또 투표율 사전 선거, 예, 요거. 저는 사전 선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어떤 그 시스템 차원에서 기대를 좀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예. 이게 장기적으로는 점점
좀 더 확대되어야 될 제도라고 보고 있고요. 네네. 예. 사전선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사전선거에서 많은 분들이 사전선거로 인해서 투표율이 올라갈 것을 기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물론 그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요. 네. 하지만 저는 투표율이 올라가든 안 올라가든 네. 일반 유권자들이 그 투표에 참여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네. 꼭 돈이 아니라 시간, 노력 모든 걸 다 네네. 합쳐서 그 투표 비용은 내려갈수록 맞는 겁니다. 그렇죠. 아주 손쉽게 할수록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할 수 있게 되고 네. 그럼으로써 민주주의가 조금씩 더 탄탄해진다는 거죠. 네네. 그런 관점에서 사전선거가 도입되는 걸 저는 찬성하는 입장인데 네. 문제는 그렇게 일반 유권자들에게 편하게 투표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줄수록 네. 위험도는 올라갑니다. 어떤 위험도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투표에 누군가 개입을 하거나 아. 아니면 오류가 발생하거나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선관위가 얼마큼 철저하게 그걸 준비를 했는가. 네. 이런 것도 하나의 어떤 시험대가 될 수 있겠죠. 네. 사전투표가 도입된 것은 재보궐선거에서 벌써 2번을 해봤지만 네. 전국 규모를 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예. 그 결과는 아마 좀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선거 관리나 또 선거 비용은 더 번거롭게 되고 또 돈도 더 들겠지만 물론 예산은 더 늘겠죠. 네네. 그렇지만 그 전 국민 유권자들이 투표할 때 전략되는 비용을 생각한다면 궁극적으로는 이득이라는 거죠. 그럼요. 투표하겠다고 미국에서 날라오는 하루에 예. 또 그리고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없는 시간 쪼개서 와서 투표하는 것도 다 비용이거든요. 그럼요. 그런 전국적인 비용을 생각한다면 차라리 선관위에 일정한 예산을 더 줘서 네. 편리하게 그 직장 근처에서 아무데나 가서 투표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은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국정은 댓글려온 양성비용, 그것만 이렇게 잘 갈무리해서 다른 데 써도 훨씬 건전한 방향으로 할 수 있죠. 매우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그렇죠. 네. 일자리도 창출하고 그렇게 또 국어 순화에도 도움이 되고 예. 깨끗한 인터넷 문화도 예. 창달시키고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어제 그 리허설이죠. KBS에서 리허설하는 장면이 홈페이지에 떠서 사람들을 당황시켰는데 울고 싶은데 뺨 때려주는 그런 격이었어요. 물론 이제 그거는 정확하게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네네. 아직은 모르는 상황이지만 네네. 저는 아마 KBS가 지나치게 오래된 경험 있는 엔지니어들을 많이 쫓아내고 네네. 좀 경험이 없고 초보 엔지니어들만 남아서 진행을 하다가 빚어진 기술적인 에러라고 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넘길 필요는 없죠. 그렇죠. 철저하게 조사는 해봐야 되겠죠. 사실은 어제 저도 국민TV에서 라디오에서 방송을 하는데 스튜디오에 모니터가 있거든요. 그렇죠. 모니터가 있는데 옆에 보니까 이렇게 쫙 올라오고 계속 일종의 시뮬레이션 연습이죠. 연습이죠. 예. 네. 그거다 여차 실수하면은 대중에게 노출되는 겁니다. 오늘 보면서 그 시뮬레이션이구나 하는데도 제가 성원하는 후보의 득표율이 좀 낮아 보이니까 되게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쁘죠. 예. 그런 게 사실 지난 대선 때 개표 부정 논의가 많이 확산된 것도 네네. 방송사들의 실수의 차원이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 절대로 노출시켜야 되지 않는 그런 것들은 그렇게 함부로 노출시키고 그렇죠. 반대인 것들은 꽁꽁 숨기고 비밀이라 그러고 웃기고 자빠진 그런 그러니까 웃기고 자빠진 이 말이 널리 알지게 된 곳이 바로 이 딴지일보군요. 딴지일보에서는 전문 용어로 네. 웃기고 자빠진이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웃기고 자빠라진. 예. 아닌데 제가 딴지일보 초창기에 봤을 때 웃기고 자빠진 이거였는데. 자빠라진. 자빠라진이요? 예. 전문 용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글자로 틀리면 안 됩니다. 그 자빠진과 자빠라진은 뭐가 다른 거죠? 다음 문제로 넘어가시죠. 그런가요? 예. 네. 이 문제 세대 간 표대결이 더 확대될 것인가? 이 문제는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그동안 겪어온 정치 현실, 정치 역사를 봤을 때 세대 간 표대결은 재현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네. 이걸로 인해서 언제나 야권이나 진보결이 주장해온 투표율이 높아지면 야권에 유리하다라는 네. 공식도 깨져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예. 지난 대선 때 그걸 몸소 우리 그럼요. 다들 겪어보셨을 겁니다. 예. 투표율이 높다고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네. 이제는 진짜 우리나라도 단계가 바뀌고 있다라고 네. 봐야 되겠죠. 예. 이제 그런 관점에서는 야권이나 진보결에서 흔히 많이 하는 이제 투표 인증샷. 네. 인증샷 문제도 지난 선거 때는 굉장히 통제가 심했다가 네. 선거법이 또 개정되면서 이번에는 많이 풀렸습니다. 네. 인증샷들도 많이 올려주시는데 기왕 올려주실 바에는 딴지 카페 트위터로 투표 인증샷을 보내주시면 네. 여기서 무슨 선물을 준답니다. 선물 진짜 줘요? 그러니까 첫 번째, 64번째, 80번째 네. 이렇게 410 몇 번째에 네. 멘션을 보낸 분한테 뭔가를 준답니다. 뭘 주는데요, 뭐를?
뭐 힐링 캔들 뭐 세트랍니다. 힐링 캔들? 예. 힐링, 난 그 거부감이 들어가고 힐링 뭐 이렇게 되면. 모르겠어요. 그냥 예. 실제로 줄지 안 줄지도 몰라요, 이런 거. 하라 그러니까. 예, 그냥 아까 간곡히 와서 부탁을 하길래 네. 그냥 하는 겁니다. 예. 뭐 사실은 투표율이 높은 것, 선거가 민주주의 꽃이다 그러면. 그렇죠. 그것이 당연한 건데, 그것을 높이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 같은 국가기관들. 그런 네? 사람들이 있는데 네.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럴 노력도 그쪽도 없어지고 네네. 우리도 없어지고 예. 본질적으로 투표율이 높다는 것은 민주주의가 튼튼해지는 거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네. 그 투표율을 어떤 그 편가르기 전략적인 차원에서 높여야 된다고 주장하는 시대는 끝나간다. 네. 그냥, 반대로 예. 투표율이 낮아야지 우리 집권 여당이 유리하다. 그거는 라고 하는 아주 이런 망할 주장이죠. 망할 그런, 주장이죠. 그런 주장하면 안 되는 거죠. 네. 예. 그 망원 시리즈 중에 하나일 텐데 그런 것들은. 예. 그래서 사실은 이 세대 간 투표 격차, 이런 그 편차, 예.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는 사실은 뭐라 그러나요? 그동안 살아온 환경이나 또 세대가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정보의 문제, 투명한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일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네. 사실은 그 정보의 비대칭성 이런 문제도 사회적으로 굉장히 논의가 많이 되고 네, 있고요. 네. 네, 그거 말고 또 이제 뭐 계급 배반 투표 네. 이런 주제도 뭐 언급하자면 뭐 1시간 이상 떠들어야 될 주제들이고 예. 뭐 그런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요번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하나 이제 전달을 해드리고 싶은 게 예.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 네. 박근혜 정권을 지지한다는 것을 네. 너무 뭐 기이하거나 네. 그분들이 너무 뭐 바보 같다거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저는. 누가 그런 얘기 합니까? 예. 예, 사실 뒤에서 많이 하거든요. 그렇군요. 예. 네. 뭐 심한 경우는 더 심한 얘기도 합니다. 빨리 시간이 흘러서 뭐 어떻게 돼야 뭐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저희 장인어른께서도 예. 97년 그해 김대중 대통령 당선에 환호하시다가 예. 지난번에 대통령 선거 때 끝난 다음 날 저에게 득이의 미소를 보여주셨죠. 회심의 미소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당했구나. 예. 그게 제가 최근에 참 이런 관점도 상당히 옳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게 하나 있는데 간단히 설명드리자면은 네. 투표 방식이 전근대적인 방식. 이때는 자신의 신분이고 계급이고 모르고 네. 권력자가 시키는 대로 투표를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주 초창기에. 그렇겠죠. 유럽의 뭐 18세기라든가 이럴 때. 두 번째 이제 근대화된 투표의 양식은 예. 어떤 계급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노동자면 노동자를 위해서 자신의 계급을 위한 투표를 했었죠. 예. 근데 그 단계를 넘어서게 되면은 네.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에 입각한 투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게 뭐죠? 자신의 정체성에 맞는 투표를 한다라는 겁니다. 아하. 근데 그게 정체성이 맞는 투표를 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마치 이게 계급을 배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쉽게 설명하자면 폐지를 주워가지고 생활을 이어가는 아주 어렵게 살아가는 노인분이 네. 복지 시스템을 더 축소하고자 하는 정권을 선택하는 이유가 네. 이분들은 분명히 손해보는 거잖아요. 예. 이걸 우리는 과거에 자신이 속한 계급도 인식을 못하고 계급을 배반하는 투표를 한다. 네. 전근대적인 투표 아니냐라고 네. 주장을 했었는데 이분들은 실제로 어떤 그 박근혜 정권이 상징하는 그 정체성과 자신의 정체성이 맞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신이 살아온 인생이 부정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박근혜 정권이 부정되면. 그렇겠군요. 예. 자신들의 그래서, 젊은 날에 예. 열심히 일을 했는데. 자신에게 손해가 가지만 자신의 정체성과 맞는 정권을 선택한다. 예. 이건 이제 포스트 모더닉한 투표라는 얘기죠. 저는 좀 포스트 모던이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카오스에 빠지게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지금 여태까지 진정한 계급 투표도 없었고 그러니까요. 진정한 근대적인 투표도 그러니까 기존에는 항상 우리가 전근대 단계에 머물러서 아직 근대화되지도 못했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해왔는데 네. 그분들은 이미 근대 단계를 뛰어넘어가지고 네. 탈근대로 가고 있다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석한다면은 그분들의 선택을 지나치게 비난하거나 그분들의 선택을 너무 경멸하거나 이러지는 마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참고를 하겠습니다. 예. 예. 저도 뭐 장인어른이랑 이렇게 각을 세우면서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보자, 물뚝심송님은 지금 충고하려고 하는 지금 게시판에 글도 예. 올라오고, 예. 이건 방송에 그렇고, 이제 나중에 보시고요. 예. 방송과는 관계없는 얘기니까. 그래요? 예. 궁금하시죠? 벙커 원에서 듣고 있는데 소리가 잘 안 들린대요. 바깥에, 잘 하셨군요. 자, 어이구, 제 사진을 누가 올려주셨고요. 출구조사 유출되었다네요. 라는 것은 좀 전에 우리가 얘기해서. 출구조사는 있습니다. 매번 유출됩니다. 그 기자들이 어떻게든 알아냅니다. 예. 예.
다른 건 몰라도 교육감 선거는 고등학생들한테도 투표권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굉장히 논란이 있는 문제죠. 논란이 있다. 예, 저는 투표권 하한 나이를 네. 조금 낮춰야 된다. 전반적으로. 네네. 교육감뿐 아니라 고등학생 정도 되면 정치인도 선택할 권리를 주는 게 맞죠. 지금 현재 만 19세 이상만 투표하게 하는 나라는 예. 지구상의 187개국인가 예. 집계된 곳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래요. 그렇죠. 네, 모두 18세, 17세. 좀 더, 최소한 예. 1년, 아니면 2년이나 3년 정도 네. 낮추는 것도 괜찮고요. 네. 저는 솔직히 어떤 특정한 나이가 되어야 투표를 한다는 것도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성장 속도가 다 다른데. 이런 포스트 모던한 주장을. 네. 그래서 투표 자격증 시험, 자격증을 발급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그래. 투표 자격증이요? 예, 예.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예. 자격증 시험에 탈락할 수 있는 사람들이 네. 투표권을 빼앗길 가능성도 있죠. 이렇게 참 하이퍼 모던한 주장을. 예. 그냥 한번 해본 소리였습니다. 네. 예, 위험한 발언이죠. 네. 예. 진짜 이번 교육감 후보 선거는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라고. 어렵죠. 동임함님. 예. 시골에 한글을 모르는 분들이 많으셔서 찍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 찍어야 할 후보 자음을 알려드리고 왔죠. 예. 자음을 알려드리고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 나온 교육감 후보, 이재정 후보 같은 경우는 네. 무슨 카피라이터가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잘생긴 이정재 이름을 기억해라. 이런 식으로. 그렇군요. 예. 포스터를 보고선 급실망하겠지만. 그렇죠. 당연하죠. 자, 자빠라지는 경상도 사투리래요. 그렇군요. 예, 웃기고 자빠라진. 그래서 딴지가 항상 영남 패권주의자들의 모임으로 오해를 받는군요. 그렇군요. 예. 그렇군요. 예, 여기 다른 얘기도 올라왔습니다. 사실 아닌가 근데? 웃기고 자빠졌네는 김미화 누님의 책 제목이다. 김미화 씨께서 아마 딴지에서 쓰이는 용어를 갖다 쓰신 걸 수도 있어요. 네. 예. 또 명랑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 이런 재밌는 말들은 누가 명랑사회 구현 네. 이런 거 예. 많이 있었죠. 네. 예. 자, 지금 현재 시각 2시 30분이고요. 4시 30분이고 전화 연결할 때가 됐습니다. 우리 예. 통신원도 운영하고 있는 거 아시죠? 거대 미디어 기업이라서. 그럼요. 네, 우리 팟빵계 조선일보와 같은 영향력을 갖고 있는 국민 라디오에서. 팟빵계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합쳐서 방송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군요. 동아일보는 어디 갔나요, 그러면? 저기 어디 있겠죠, 뭐. 네. 예. 자, 충주에 이은교 통신원 연결했습니다. 됐습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팟빵계 조선일보. 통신원 이은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조선일보에서 내일 이렇게 그대로 받았어요. 조선일보 사칭해 이러면서. 예. 지금 어디에 나가 계십니까? 예, 저는 지금 충주시 교원 알림 제3투표소가 있는 충주 성남초등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충주의 성남초등학교. 네, 예, 네. 그렇습니까? 거기 투표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오전만 해도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았었는데, 네네. 지금은 이제 젊은 40대 주부라든지 젊은 네. 층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꾸준히 지금 투표를 하고 있고, 예. 지난번 네네네. 대선 때도 투표를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때와 비교해서는 분위기가 어떻게 좀 다른 게 있을까요? 그러다나도 제가 나오시는 분들 인터뷰를 좀 따봤어요. 어떤 마음으로, 네. 예, 어떤 마음으로 투표를 하셨나 여쭤봤는데, 네. 한 50대 되신 어머니하고 20대 따님이 투표를 하고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여쭤봤더니 그분들은 현 정부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 혼란스러우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네. 애국 세력이시군요. 한 40, 예. 애국 세력 같고요. 네. 40대 주부분한테 여쭤봤더니, 이분은 정말 앵그리만이세요. 현 정부 실정에 대해서 심판해야 되고, 바꿔야겠다. 네. 이런 마음으로 투표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군요. 지금 후보자가 어떤 분이 나오셨죠? 도지사는 3분이 나오셨어요. 새누리당의 윤진식, 네. 그다음에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시종, 이시종. 그다음에 통합진보당의 신장호 씨 이렇게 3분이 나오셨고요. 예. 거기서 지금 이제 2분이 접전을 벌이고 있다. 네네네. 지금 새누리당하고 새정치민주연합 후보 2분이 네. 50년 친구시라고 그러더라고요. 50년 지기. 네, 그렇습니다. 확인은 못 해봤고요. 친구인지 아니면 왼수인지. 친구일 뿐더러 동기동창입니다. 고등학교 청주고등학교 동창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네. 연이 깊으신 분들이에요. 이럴 때 이제 동창회들이 동창회가 좀 곤혹스러워지죠. 예, 동문들이. 2분이 지금 혼전입니다. 혼전이고, 결과가 나와봐야 어느 분이 될지
알 것 같고요. 예, 이은교 통신원, 마찬가지- 예, 이은교 통신원께서 계신 곳에 그런 네. 지역에 이제 의원 있잖아요. 그런 예. 그런 분들도 어떤 분들이 또 출마하셨나요? 네, 충주시장으로 마찬가지 또 세 분이 출마를 하셨어요. 예. 또 여기도 또 이강 일약인데 예, 새누리당의 조기령 후보, 예, 그다음에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한창희 후보, 네, 그다음에 무소속의 최영일 후보 이 세 분이 나오셨는데 네. 여기도 새누리당하고 새정치민주연합 두 후보가 경합을 벌이고 있어요. 아. 어느 분이 될지 모르겠어요. 아, 예. 그 사전에 여론조사 한 것도 거의 똑같고 네. 어느 분이 될지 여기도 정말로 안개 속입니다. 혹시 지금 그리고 그 지역에, 네네. 혹시 그 지역의 지금 현재까지의 투표율 상태는 어떻습니까? 지금 3시 제 확인을 해봤는데 전체가 49%인데 충북이 52%고요. 충주가 지금 거의 51.7%니까 한 52% 정도 지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전국 아마- 평균보다는 좀 앞서 나가고 있는 지역이 되겠네요. 네, 조금 앞섰습니다. 조금. 그렇군요. 이게 사전 네. 투표하고 합친 건데 사전 투표가 13% 정도 많이 했어요. 충주가. 예. 그 이은교 통신원께서는 투표했을 때 적중률이 높은 편입니까? 아,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질문이십니다. 아니, 너무 예. 위험한 질문. 이런 식으로 질문하면은 이제 정통 시사 프로그램, 투표 아, 방송 프로는 아닌데. 50%는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예. 보통 우리 그 통신원들이 이분들이 정식 통신원이 아니라 실은 조합원이세요. 아, 그러시군요. 예, 그래서 급박하게 섭외를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50%라는 그리고- 것은 예, 그리고 둘 지금 중에 하나 눈 감고 찍으면 50% 예. 나오지 않습니까? 충북 교육감도 재밌는데 네네. 예, 예. 그 현 교육감님이 고령이시라고 그 출마를 안 하셨어요. 아, 70이 예. 넘으셔갖고 예, 지금 그 민주 단일 후보 한 분하고 나머지 세 분이 그 보수 쪽인데 네. 여기도 두 분이 경합을 벌이는데 여기는 좀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자, 뭐, 그렇게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예, 참, 굉장히 고마운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예. 이은교 통신원,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좀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뭐 시간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젊으신 분들 놀러 가셨더라도 빨리 오셔갖고 투표 좀 많이 해주시고요. 네. 오늘 밤에 뭐 소주 먹을 때 우수수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투표도 하시고, 이렇게 몸소, 인터뷰도 따시고, 또 방송에도 응해주시고 그래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세요. 충주의 이은교 통신원이었고요. 예. 광주 광상, 이분이 이따가 하는 겁니까? 연달아서? 이따가? 연달아서, 예. 광주의 광산구 이승호 통신원은 연결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광주 광산구의 이승호 통신원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어디에 일단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어디에 나가 계세요? 네, 전 지금 광주 광산구 월곡이동 제4투표소에 와 있습니다. 제4투표소. 예. 네. 지금 광주의 투표율이 전남은 상당히 높습니다만 광주는 전국 평균 해서 그렇게 뛰어나게 높거나 하는 것 같지는 않다 그러는데 지금 투표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저도 한 10여 분 정도 리포트를 해봤는데요. 네. 그런데 속내를 이렇게 드러내신 분들이 많지는 않고요. 아, 네. 연령대별로 이렇게 20대부터 해가지고 50대까지 여쭤봤더니 그냥 단순히 이런 투표 참여가 의의가 있기 때문에 투표를 하러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만 하시고 네. 이번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이런 현 정부 관련해서는 별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네. 표정에서 읽혀지는 거는 이제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의 좋게 생각하지는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네. 후보자 그러니까 물뚝심송님께서 후보자들 중심으로 한 방송을 계속 좀 해오셨기 때문에 후보자에 네. 대한 그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써있기는, 투표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에 이어서, 네. 그곳에는 후보자가 누가 나왔지요? 라는 질문을 하라고 써있긴 합니다. 예, 그렇긴 한데 예. 광주 같은 경우는 지금 특히 이 광주 광역시장 후보가 그러니까 누가 당선될 것인가 초미의 관심이잖아요. 그쪽에서는 가장 쟁점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분위기는 어때요?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전략공천으로 꼽아 넣은 그런 분이 의외로 많이 고전을 했다. 근데 올라가고 있다. 뭐 그 정도까지 얘기를 듣고 그랬는데 어떤 후보자들이 나오셨나요, 거기에? 일단은 총 7분이 출마를 하셨는데요. 네. 지금 현재 전략공천 대신 윤장현 씨하고, 그 다음에, 현 시장인 강훈태 씨, 그 다음에, 이용섭 후보가 있었는데, 이용섭 후보는 강훈태 씨를 지지한다고 해서 사퇴를 했고요. 사퇴하셨고. 네, 지금 민심은, 현재, 새정치민주연합 쪽에 크게 손을 들어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광주 시민들의 투표 성향이라던가 정치 의식은 정부에서 상당히 높은 걸로 유명합니다만, 다른 동네와는 달리 거기는 새누리당과 접전을 한다던가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야권이라고 할 수 있는 거기서 의외의 변수들이 생기고 그러는데요. 네. 그쪽에 계신 분들 중에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말고 다른 당의 후보들 중에 눈여겨봐야 될 그런 분도 계신가요? 지금 현재는 새정치민주연합하고 시장 쪽에서는 무소속이 두 분 득표율이 90%를 상회를 할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역에서 5월 27일하고 28일에 한겨레하고 리서치 플러스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윤정현 후보가 34.4%, 강훈태 후보가 33.3%. 아, 여보세요. 예, 네네. 지금 얘기를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네네. 퍼센트지까지는. 그거 한 2시간만 있다가 말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지금 살고 계신, 오늘 투표하신 분, 기호에, 야권의 기호들이 통합진보당이니, 정의당이니, 노동당이니, 이런 당들이 고루고루게 좀 나온 편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의 후보와 무소속 후보와 둘이 2강을 이루고 경쟁하는 중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구의원 시의원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일단은 새정치민주연합하고 통합진보당 쪽으로 해서 나와 있는데요. 특별하게 이쪽에 성향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토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해서 아마도 이렇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으로 돼 있으신 분들이 유리한 것 같더라고요. 통합진보당 쪽보다는. 아,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제 지역의 특성상 기존의 민주당을 지지하던 관성이 있기 때문에 기타 정당에 비해서는 민주당 소속이 민주당이라고 볼 수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소속이 더 유리하다라는 말씀이시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울곡이동 제4 투표소 근방에는 하남공단이라는 공단이 있거든요. 아, 예. 네, 지금 그리고 여기 좌우로 해서 아파트 단지가 두 단지가 있는데요. 여기는 노동자들이 많이 상주를 하고 있긴 한데 통합진보당이라든지 이쪽에 다른 비례대표 쪽은 어느 정도 확률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지금까지 광산 월곡 이동이라 그러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예, 투표소에서 전해드리고 계신 이승호 통신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 현재 국민라디오 팟빵 공동기획, 그리고, 딴지 라디오랑 공동기획하는 18시간 투개표 특별방송, 풀뿌리 민주주의, 당신의 손으로, 제 1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팟빵 게시판에 올라온 걸 한번 볼까요? 재밌는 거 있습니까? 안산시 투표율이 저조하다고 하는, 아까 제가 낮에 점심 먹으면서 봤을 때는, 전국 투표율, 지난 투표율보다 한 3, 4% 정도, 이렇게 높은, 그러니까 다른 지역이나 비해서 이렇게 특별히 높다, 이런 증거는 없던 것 같습니다. 네. 지나가던 님께서 경기도 모 신도시에서 6시에 투표하고 왔어요. 근데 저 빼고 다 어르신. 심지어 찍고 나오신 어르신들이 두런두런 걱정이 많았다며. 그렇군요. 새벽에는 역시 고연령대 유권자들이 많이 오시겠죠.
하암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는 낮은 투표율의 의미는 젊은 세대의 열정을 전혀 불러일으키질 못했다는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글쎄요. 그 단순히 숫자로만 봐서 이제 그 쉽게 결론 내릴 수 없는 그런 부분이죠. 네. 근데 이제 항상 우리는 좀 약간 관성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항상 젊은 세대들이 투표를 많이 하길 바라고 네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투표율과 어떤 특정 정파가 유리하고 불리하고의 문제는 점점 관계가 약해지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는 게 훨씬 더 정확할 것 같고요. 네네. 그다음에 제가 트윗상에서 본 재미있는 글이 하나 있어서 재미있는 트윗이 있어서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그 박 대통령이 투표한 뒤에 네. 악수를 신청했는데 거절한 그 노동당 그 참관인이 있었습니다. 네. 그분이 김한울이라는 분인데요. 김하늘. 예, 그분에 대한 트윗입니다. 아. 만일 김한울이라는 자가 대통령과 악수를 했다면 그 자는 인민재판을 받아야 하고 조직 내에서 입지가 좁혀질 것이다. 그게 두려웠을 것이다. 라는 트윗을 하셨군요. 누가요? 그러니까 이분은 노동당이 저 북조선 노동당인 줄 아는 거예요. 사실은 그 이름과 인상이나 뭐 그렇게 싹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인상은 이제 마치 모 그룹 총수님을 연상케 하는 인상이었고요. 아, 그렇군요. 딴지일보. 예, 저는 뭐 그 대통령이 악수를 신청한다고 해서 꼭 일어서거나 예의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건 이제 어떤 유권자의 입장에서는 유권자가 선출직 공무원보다 높은 위치이기 때문에 그렇죠. 충분히 그럴 수 있고 지지하지 않는다는 뜻을 강렬하게 표현한 것뿐이죠. 그렇죠. 네. 이제 물론 이 사건 가지고 전에 이제 그 국회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회에 입장할 때 일어서서 예의를 표하지 않은 이제 한나라당 당시 의원들하고 있었죠. 이게 어떻게 다른 거냐고 비교할 수 있지만 그분들은 선출직 공무원들끼리 관계고 그렇죠. 여기는 유권자와 공무원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 약간 차원이 다르다고 좀 봅니다. 맞습니다. 예. 공식적인 자리에서 선출직 공무원들끼리 모였을 때는 예의를 표하는 게 당연하죠. 예의를 표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참관인은 사실 투표한 사람한테 그런 예를 표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럼요. 오히려 그 사람이 다른 짓을 하지 않나 감시해야 되는 입장인데. 청와대에서 이 사진을 보호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공개도 좋다라고 그분께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 노동당은 진보신당과 또 다른 녹색당이 이제 합당을 한 단체이기 때문에 북한하고는 거의 관계가 없습니다. 사회당 아닌가요? 네, 사회당도 같이 들어갔죠. 그 당들은 북한 노동당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거는 비록 반대하시는 분들이라도 좀 내막을 약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녹색당은 따로 존재하고 있고 사회당과 진보신당. 녹색당은 아니죠. 아프리카님,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많은 투표 바랍니다. 나이지리아에서 와서 투표 완료한 50대입니다. 나이지리아에서. 일단 손뼉을 한번. 일단 존경한다는 의미로. 예. 나이지리아에서. 고맙습니다. 혹시 그게 가리봉동에 있는 나이지리아 클럽 이런 데 아니겠죠? 그건 나야가라고요. 그런가요? 자, 팟빵 게시판 좀 둘러봤고요. 예, 우리 국민 라디오에는 참 특이한 곳입니다. 발음이 너무너무 똑똑하고 아나운싱이라고 하죠. 잘하는 그런 분이 PD로 계시질 않나, 아까 변원주 PD. 그리고 하는 일은 무수리급인데 스스로 중존이라고 주장하시는 그런 아나운서가 PD도 하고 계시질 않나. 그러셨군요. 네. 예. 게다가 우리 진보정치 미래를 말하다 우리 담당 PD는 딱 봤을 때 그런 모델의 포스가 풍기었지 PD라 보긴 좀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바로 그 모델 포스를 풍기는 그런 PD를 전화 연결했습니다. 우리 박성재 PD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그 사진 찍을 때는 박성재 PD를 가운데 세워놓고 찍어야 돼요. 왜냐면 우리보다 키가 크니까. 예. 저는 박성재 PD하고 치맥을 먹기로 약속한 사이입니다. 그렇죠. 최현윤 씨랑. 예. 그건 좀 이따가 얘기를 하고요. 자, 박성재 PD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선거상황실에 나와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선거상황실. 거기서 선거는 선거 상황을 할 게 있는 모양이죠? 네? 죄송합니다. 잘 안 들렸으면 죄송합니다. 뭔 얘기냐면요. 새정치민주연합이 과연 선거운동을 했는지 궁금해서 거기서 지금 선거 상황을 체크할 게 있는가 궁금해서 지금 제가 여쭤본 거예요. 네, 체크하기 굉장히 어려워서 힘들게 취재했습니다. 그럼 얘기 좀 해주세요. 네. 투표 종료 시간이 1시간이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곳 상황실에는 취재 기자들과 당직자들이 몰려 분주한 모습인데요. 그중에는 우리 국민TV 식구들도 눈에 띄어 참 반가웠습니다. 제가 국회에 아침 10시부터 혼자 나와 있어서 리포팅을 제외하고는 입을 열 기회가 없어서 참
힘들었었는데요. 간만에 우리 식구들을 만나서 입 좀 풀었습니다. 아, 예. 네.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아직 김한길, 안철수 대표와 당 지도부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네. 당직자들만이 투표 마감을 앞두고 마무리 점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전해드렸듯이 새정치민주연합은 예상보다 낮은 투표율에 다소 초조해 보이는 눈치입니다. 네. 조금 전 3시 15분경에는 박영선 원내대표가 상황실에서 투표 동료 특별 메시지를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거듭나려면 투표장에 가서 투표를 해달라며 투표장 참여를 간절히 호소했으며 박원순 후보 캠프 측도 전국 단위 선거로는 처음으로 사전 투표제를 도입하면서 투표율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그런 기대가 어긋날 것 같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네. 특히 정몽준 새누리당 후보의 지역구인 동작구가 서울 25개 구 중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고 정몽준 후보가 박원순 후보가 이기고 있어 가슴에서 피가 난다고 발언해 논란이 됐던 강남 3구의 투표율이 높다며 아직 투표하지 못한 서울 시민들은 투표해달라. 기권은 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투표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 선거 상황실에서 박성재였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박성재 PD? 예, 네? 예. 대본에는 없지만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새정치민주연합 사람들이랑 이렇게 이러저러 좀 얘기를 나누고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상황실에 새정치민주연합 분들이 안 계셔서. 아, 그렇군요. 네. 상황실에 아무도 안 계세요? 조금 얘기 나눴습니다. 도대체 그 사람들은 그럼 유세장에도 없었고, 그 상황실에도 없고,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예. 비공개로 회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비공개로 회의 중이다? 그래요? 네, 잠시 공개로 돌렸었는데요. 예, 예. 투표율이 낮아서 그런지 다시 비공개로 돌렸습니다. 그렇군요. 뭔가 하긴 하고 있는 거군요. 예, 알겠습니다. 네. 박성재 네, PD. 수고하십시오. 저 치맥은 다음 주에 모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정몽준 새누리당 후보 캠프에 나가 있는 김효진 PD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예.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 캠프가 있는 여의도 캠프에 나와 있습니다. 아, 네. 소식 전해주세요. 네, 지금 시각 오후 5시를 향하고 있죠. 지금 제가 있는 이곳 정 후보 캠프 한마디로 이 분위기가 잘 뜨질 않습니다. 네. 다른 기자들과 얘기를 해보거나 이 언론 보도를 보면은 박원순 후보 캠프는 분위기가 상대적으로 발랄한 것 같거든요. 그런가요? 예, 그런데 네. 근데 여기는 아마 누구라도 비슷하게 느끼실 것 같은데 네, 네. 정말 차분하고 네. 조용하고 조금 따분하다 싶기까지 합니다. 아, 예. 예, 기자들의 수도 상대적으로 적은 것 같습니다. 후보와 캠프 관계자들이 개표 방송을 볼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이 보통 캠프마다 다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원래 이 시각쯤 되면은 북적이게 마련인데 이상하게 한산합니다. 네. 아직 후보가 와 있지 않아서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일부 관계자들 그리고 지지자들, 자원봉사자들 사이에서는 사람들이 전부 박원순 후보 캠프로 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 섞인 얘기도 흘러나옵니다. 네. 제가 이 직전 브리핑에서 이곳에 모인 지지자들이 지인들에게 투표 동료 전화 통화하느라고 정신이 없는 모습이었다고 전했는데 네. 지금은 그런 모습도 뜸합니다. 네. 어느 관계자가 한 5시쯤 되면 북적북적 할 거다 이렇게 말을 해서 네. 그 정신이 없어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별로 그런 기색은 없습니다. 그렇군요. 예, 정 후보 캠프의 이런 분위기,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조금 전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 얘기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이완구 원내대표가 조금 전에 지금 제가 있는 건물 바로 옆 건물인 새누리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네. 여기에서 오늘의 투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값진 투자다 이런 말을 하면서 투표를 호소했거든요. 네. 예, 보수 진영에서 투표를 독려하고 호소하는 거 이거 조금 어색하죠. 지난 대선 때 재미 봤으니까요. 예. 예. 선거법을 감안해서 직접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은 이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하는 국가 개조론을 언급하면서요. 네. 애둘러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읽힙니다. 예. 새누리당의 내심이 조금은 초조하고 불안한 게 아닌가라고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예, 현재 분위기를 체크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당직자라던가 선거 관련자들이랑 좀 얘기를 좀 사적으로 나눈 게 좀 있습니까? 예, 조금 나눴는데 네네. 자신 있어하는 목소리가 여전하죠. 네. 제가 신분을 취재 인력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네. 예, 저한테다 대고 조금
우울합니다. 뭐 이러진 않겠습니다만은 아무튼 대체로 좀 차분하고 조금은 담담한 느낌이랄까요? 네.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효진 PD, 정몽준 후보 캠프에 나가 있는 김효진 PD랑 전화 연결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11부 마칠 시간이 좀 다가오고 있는데, 원래 대본에는 준비한 음악 이렇게 했는데, 오늘 그 라이브로 하나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라이브 신청곡이 혹시 있으시면은, 없으면 제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자, 짧은 노래 하나 하겠습니다. 보라 동해에 떠오르는 태양 누구의 머리 위에 이글거리나 피 맺힌 투쟁의 구름 속에 고귀한 순결함을 얻은 우리 위에 보라 동해에 떠오르는 태양 누구의 앞길에 소환이 비치나 찬란한 선조의 문화 속에 고요히 기다려온 우리 민족 앞에 숨소리 점점 커져 맥박이 힘차게 뛴다 이 땅에 순결하게 얽힌 결의여 보라 동해에 떠오르는 태양 우리가 간직함이 옳지 않겠나 숨소리 점점 커져 맥박이 힘차게 뛴다 이 땅에 순결하게 얽힌 결의여 우리가 간직함이 옳지 않겠나 우리가 간직함이 옳지 않겠나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